엄마,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지난주 한 카페에서 들린 30대 여성의 절규였습니다. 친구와 통화 중이던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씩 걸려오는 어머니 전화가 정말 견디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휴가철 모임이 늘어나는 요즘, 이런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왜 고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족연구소 김소우입니다. 혹시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왜 피할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자녀에게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가족 상담 사례를 보면 부모와 자녀 간 연락이 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60대 이상 모든 부모님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자식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시는 말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소에 한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55세 박씨 어머니는 32세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아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거시는 것이 3년간 이어진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아, 아침은 먹고 나가니? 어제 늦게 들어왔던데 피곤하지 않아?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네, 엄마. 잘 먹고 갑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더 자주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더욱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단지 사랑해서 안부를 묻는 건데 왜 이렇게 피할까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어머니의 전화는 그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받는 전화에서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거르고 나갔는데 밥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도 괜찮다고 말해야 했고 실제로는 힘들어도 어머니를 걱정시킬까봐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안부 인사가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연락을 자주 안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입니다. 사랑이 아닌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통화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감시받는 느낌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계속된 확인은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부모의 선의가 자녀에게는 감정적 짐이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하는데 지속적인 걱정과 확인은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 자녀가 부모와의 소통 자체를 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도 연락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는 더 걱정하게 되고 자녀는 더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안부를 묻는 대신 자녀가 먼저 연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는 대신 자녀의 리듬에 맞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짧은 메시지로 잘 지내고 있어.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라고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걱정이 아닌 지지의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자녀가 연락할 때는 반갑게 받아주되 연락하지 않을 때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랑도 좋지만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식과의 통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와의 통화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상담을 받으신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세 김 여사님은 28세 딸과의 통화가 항상 불편하게 끝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면 첫 마디가 항상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였습니다.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굳어지는 것을 느끼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엄마, 바빠서 그래요 라고 짧게 답한 후 일이 있어서 끊을게요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딸은 점점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김 여사님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통화 첫 마디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통화 시작 표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연락이 없니? 입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동시에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는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입니다. 이는 자녀에게 감정적 부담을 지우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바쁘다고 부모도 있니? 입니다. 이런 말은 자녀를 불효자로 만드는 압박감을 줍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녀의 행동을 지적하고 부모의 감정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방어적이 되고 통화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부모와의 대화에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통화에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말의 패턴을 보면 대부분 부모의 감정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내가 연락 안 해서 엄마가 속상해. 다른 집 아이들은 매일 안부 전화하는데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 봐와 같은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고 의무감을 강요합니다. 건강한 통화를 위해서는 첫 마디부터 바꿔야 합니다. 연락 없다는 말 대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라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걱정했다는 말 대신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안도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상황을 비난하기보다는 바쁘겠지만 목소리 들으니 안심이 된다라고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심리적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이나 걱정은 자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소통이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걱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일상을 존중하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대화는 감정의 교환이지 의무의 확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연락 끊긴 아들과의 통화 원인은 이 한마디. 한마디 말 때문에 아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상담소를 찾아오신 이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63세 이 여사님은 35세 아들과 6개월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통화에서 그냥 잘 지내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탈락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괜찮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승진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라는 말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니? 엄마를 실망시키지는 않겠지? 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순간에 오히려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실패가 어머니에게도 실망을 안겨준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조종이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게는 감정적 압박으로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잘 지내냐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자녀에게는 내 기대에 맞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주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도 부모의 말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잘 지내냐는 말 속에서 자녀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읽습니다. 내가 실망스럽지는 않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내 삶이 성공적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의무감과 부담감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항상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진정한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에게 잘 지내냐는 질문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부모를 걱정시킬 것 같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사님의 경우 제가 제안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던 전통 과자를 직접 만들어서 아들의 직장 근처 택배함에 보내셨습니다. 과자 상자 안에는 간단한 메모만 넣으셨습니다. 맛있게 한 입씩. 사랑하는 아들아.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과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라는 짧은 통화였지만 6개월 만에 소통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잘 지내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는 기대하지 않는 사랑에 있습니다. 자녀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로 확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 때는 위로가 필요하지 평가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언어보다 더 깊은 곳에서 통합니다. 말은 기억되지만 침묵 속에 담긴 사랑은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엄마가 또 전화했어. 자식이 전화를 피하는 진짜 이유. 자녀가 부모의 전화를 피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상담받으신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 최 여사님은 30세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평일 저녁 7시에 규칙적으로 딸에게 전화를 거시는데 점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3분 만에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의 친구를 통해 들은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전화했어. 맨날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정말 피곤해라고 딸이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나는 단지 안부를 묻고 식사는 잘했는지 회사 일은 어떤지 물어보는 건데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전화를 피하는 이유는 단순한 바쁨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반복되는 패턴 때문입니다. 매번 똑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똑같은 질문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대화 흐름이 자녀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밥은 먹었니? 회사는 어떠니? 몸은 괜찮고? 라는 질문이 반복되면 자녀는 이런 대화를 진정한 소통이 아닌 형식적인 확인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방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부모는 궁금한 것을 묻고 자녀는 답하는 구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녀의 관심사나 요즘 고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대화하지 않고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이런 대화에서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용한 압박입니다. 직접적인 잔소리는 하지 않더라도 말투나 분위기에서 자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요즘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라는 말에서 자녀는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다른 집 아이는 어떻더라는 식의 비교나 엄마 걱정 좀 덜어달라는 말들도 자녀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세대 차이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요즘 세대는 전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전화는 즉시 답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메시지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대화보다는 짧고 간결한 소통을 원하고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실용적인 정보 교환을 선호합니다. 자녀들은 위로받을 때도 대화보다는 읽을 수 있는 형태를 원합니다. 전화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라는 짧은 메시지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모 세대는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이 되지만 자녀 세대는 글로도 충분히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는 자녀의 행동 이면에는 피로감과 무력감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부모가 원하는 답만 해야 한다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와 진정한 소통을 원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화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질문을 하는 대신 자녀의 리듬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 대신 간단한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다는 메시지 한 줄이 30분 통화보다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연락은 필요하지만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숨막히게 하는 순간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감정적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받으신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 박 여사님은 27세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격려한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밖에 없어. 내가 성공해야 엄마도 살 맛이 나는 거야. 너만 믿고 있으니까 꼭 좋은 회사에 들어가렴. 어머니는 이 말이 아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우울해졌고 취업 스트레스에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말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너밖에 없다는 말은 아들에게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너만 믿는다는 말은 실패할 수 없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면 모두 자녀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내가 잘 돼야 엄마가 행복해. 너 아니면 누구를 믿겠니? 엄마는 오직 너만을 위해 살고 있어와 같은 말들은 자녀를 부모의 감정적 지지대로 만듭니다. 자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합니다. 먼저 숨막히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입니다. 자신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부모를 실망시킨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롭지 못한 느낌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모두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져 독립적인 삶을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감정적 억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부담을 견디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선의로 한 말이지만 자녀에게는 감정적 조종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외로움이나 불안은 자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거나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엄마가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성취나 행동에 부모의 감정을 의존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방식도 세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효도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한 진짜 응원은 부담을 주지 않는 응원입니다. 꼭 성공해야 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밖에 없어가 아니라 너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내려놓고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돌려받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담 없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의 유대가 형성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가 아닌 신뢰, 확인이 아닌 기다림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여유를 주세요.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유대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되돌려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가족의 행복을 위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